자, 시작하겠습니다. 안 반가워. 그럴까? 그냥 그 무색무취로 사는 거요. 물 흐르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194페이지를 지나서 196페이지에 보면은 동상과 이상이 있어요. 줄자 끝이요. 196페이지 위에 보면 동상, 그 밑에 보면 이상 이렇게 줄자 끄세요. 해설에도 동상 이렇게 줄 끄고 197페이지 이상 그러네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상과 이상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뜻이야.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한 가족을 동상이라 한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체가 뭐 금목걸이든 금반지든 뭐든 다 금이야. 그러니까 동상이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가락지로 바뀌고 목걸이로 바뀌고 그릇으로 바뀌고 모양이 바뀌니까 이상이다 한다. 근본은 금인데 그렇게 이것이 인생이다는 거예요. 금도 진실이 아니고 목걸이도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착을 해서 인생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201페이지를 여시오. 네, 201페이지를 여시면은 나와. 그래서 201페이지에 보면은 줄 첫째 다섯이 있으니 업식 줄자 끄세요. 보이요? 업식, 둘째 전식, 셋째 현식, 넷째 지식 줄자 끄세요. 다섯째 상속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상 이상을 가지고서 착각해 가지고 업을 짓는다 해서 업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김기덕 감독이 말이야, 조재현 영화배우하고 그 아가씨들 그냥 그 영화 하러 오는 그냥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문 열고 놓고 하는 것이 뭐라 하냐, 그걸 보고 업식을 짓는다 그래. 동상 이상이야. 같은 그냥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안정 누구? 저 도지사. 네. 안희정이. 안희정? 예. 안희정이가 이제 그렇게 마누라 놔두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업식이다 한다. 두 번째 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야. 업식, 아이고 내 마누라 말고도 저 여자 좋겠다. 전식, 전해지는 거예요. 현식, 그래가지고 현재 생각으로 그냥 덜컥 일 저질러 버렸어. 지식,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상대를 잘 알아보죠. 상속식, 멈추지 않고 저질러 버려. 이래서 인생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가 나라를 판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감싸고 있어 죽을 맛이요. 근데 기업하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 임금도 최고로 올려버렸죠. 그 다음에 그 근무 시간도 확 줄여버렸죠. 귀족 노조는 절대로 안 봐줘, 그냥 내버려 두지. 국가 세금으로 수십조를 막 쏟아붓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노조가 더 늘었대.
200만 명이 돼버렸어. 그래서 근데 이제 세금을 갖다 넣는 건데 그것이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표만 얻으면 되는 거야. 톨게이트 비용 막 추석 명절이고 뭐고 막 공짜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다 자기들 인기 영합만 하고 완전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2만 5천 명 채용했다면 해외에서 15만 명 채용.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업식, 전식, 현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집도 잘못 운영하면 망하는 쪽으로 가고 국가도 잘못 운영하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요. 근데 역대 대통령 중 망하는 쪽으로 안 가는 사람을 못 봤어.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만 조금만 그 양반. 근데 그 양반도 업을 지은 것이 뭐냐면 내가 볼 땐 수조 원을 어떻게 빼 돌려서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은 지었어 그 양반이 또. 아주 돈을 트럭으로 싣고 나갔다잖아.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해서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으로서 쫙 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저장이 돼서 인생이 꼬이는 것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 신도가 무속인 절에 가갖고 사주 봐가지고 저기 굿하고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신랑이 하는 일이 더 안 돼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물어보니까 더 하라 그래서 또 했더니 더 이제 아주 망해버렸고, 그래서 그건 죽을 병을 낫게 해준 거니까 더 해야 된다 해서 또 하니까 이혼해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식이 죽을 걸 살려준 거니까 한 번 더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들어갔대. 근데 자식이 하던 일도 재수 없어갖고 망해버리고, 이혼하고 남편 망하고 이혼하고 자식 업까지 망했다 해서 뭐냐?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업을 짓는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참 재주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206페이지 십지경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삼계는 허망하다. 줄자 끊고 206페이지 십지경에 삼계는 허망하다. 객관의 허영의 실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3페이지 21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저기 화면에 띄어놨는데, 일단은 거기를 줄을 쫙 끄실 때요, 그 212페이지에 보면 첫째 집상응념이니라고 줄자 끄세요. 둘째 부단상응념이니, 셋째 분별지상응념이니, 넷째 현색불상응념이니, 다섯째 능견심불상응념이니, 여섯째 근본업부상응념이니. 아이고 발음도 힘들어. 징그럽다. 줄 다 껐어요. 가르쳐줘. 저기야 고보살은 고연화보살은 진이가 옆에 데리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앉아서 밝은 데로 들고 저 할머니는 옆에서 꼭꼭 찝어줘야 돼.
거기를 대신 줄 쳐주든지.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213페이지 밑에 보면 첫째 집 상응념이라고 있죠. 거기 줄자 끄세요. 이게 뭐냐면은 아집이다 그러죠. 큰 아집을 말한다. 이 상응념에는 이 집착한다, 이 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탁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나 잘났다 이거요. 그래, 집치상과 개 명자상에 해당된다 이래. 그래서 그 상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난 내 가족이고 막 이런 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고 세상이 망해도 상관없다. 나만 좋자. 그 GM 노조 공장이 월급이 9,200만 원이랍니다. 연봉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노후복지금으로, 즉 말하자면 아이들 대학생 전액 장학금, 예, 또 무슨 뭐 수당, 뭐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해서 연봉 또 한 2, 3천만 원 더 받는데요. 근데 일은 절반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귀족노조라고, 그러니까 회사는 망하게 하고 저거들은 살고. 그런데 그 대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회사를 말아먹게 만든다. 근데 문재인이 그거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옹호를 해. 아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들어붙고 있겠다. 그것이 뭐냐? 집 상응념이다 하는 거예요. 집 상응. 뭐냐면 거기에 집착을 해. 그 사람들이 표 찍어줄 것만 생각하고 그냥 잘못된 거를 안 고치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부단상응념이다. 부단상응념이란 부단이라고 하는 끊어지지 않는다. 상속상에 해당해. 줄자 끄세요. 상속상.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하고 잔소리 1년 동안 하다가 지긋지긋 하는데 침대 바꿔주려고 들어갔다고 죽여버렸어. 아버지도 죽이고 누나도 죽이고. 왜? 지거 건드렸다고. 그 다음 214페이지. 이게 고락이 상속이 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뒤집어 엎는 건 뭐냐 하면은 214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보살의 십지 중에 초이, 줄자 끄세요. 정심지. 요걸 닦으면 그게 해결된대. 십지, 보살의 성의인 십지 중에 초이, 정심지에 도달하면 이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집착을 벗으면 공평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셋째, 분별지 상응념이다 이래요. 그래서 분별지 상응념 214페이지 셋째 있죠? 줄자 끄세요. 그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랑과 미움과 원망을 분별하는 그 상응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희정이가 바람핀 그 비서가 4번이나 같이 자고 따라다니고 할 때에도 내 생각에는 조금 희망은 있었지 않았을까, 최근까지. 왜 그러냐 하면은 부인하고는 조금 소홀히 했다는구만. 그러면 뭐냐, 안희정이가 자기하고만 결혼해줄까 혹시? 이러고 그 3번, 4번까지는 아마 3번까지는 그런 생각 했을까 몰라. 그러고 이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사방에 하소연해 보니까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사랑과 원망이 터져 버린 거야.
희정이 도지사 그만두던 말던 이건 이판사판이야. 질투의 불이 확 붙어버린 거야. 분별지 상응념이다. 예, 속에서 불 나버린 거야. 여자는 이제 뭐 앞뒤 볼 거 없어. 그래서 이 사랑과 원망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분별지 상응념 밑에 보면 2지에서 제7지까지 닦아야 된다. 줄자 끄세요. 2지에서 7지까지 닦는. 이따가 그거 설명할게. 이제 불교는 수행 방법이 이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215페이지. 현색 불상응념이다. 이래. 현색 불상응념이다. 요건 팔찌를 닦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상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식작용과 상응해서 현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마 근본 무명에 의해서 염심이 외부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근본 무명이 뭐겠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연애하는 거, 자식 낳는 거, 기르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본 욕망, 사람에게 근본 욕망,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 즐겁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재색, 식명수, 근본 무명 때문에 현색 불상념이다. 이래. 근데, 그러니까, 나가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현색으로 이 상응념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그냥 본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행이 있느냐 하면 팔찌라고 써졌죠. 팔찌 수행을 닦으면 돼. 팔찌 닦는 법을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다섯째, 능견심불상응념이다. 이러죠. 그래서 능견심불상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능이 이제 그 상응념을 자유자재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팔찌해라 구지보살이 되는구만. 근본 무명을 다 능히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자재를 놓는다. 그 다음 여섯째, 근본업 불상념이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근본 번뇌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니까 불상념이다 하는 건 제일 아랫줄에 나온 건데 어쨌든 십지를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217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땡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진도를 확 빼버려서 속은 시원하다. 자, 233페이지. 다시 이제 또 저기로 들어가서 비유를 드는 것을 한 개만 더 들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를 화면을 보세요. 이겁니다. 그 연지대사 방생 행복 뭐 불살생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당나라 당시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게 성질이 못됐대요. 근데 점심 때 이렇게 그 소가 밭을 이웃집 소가 그냥 자기 와서 곡식을 밟고 먹었다.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다 이거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내 곡식을 먹었으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이제 그 욕을 하니까 농부가 기가 푹 빠졌다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었다. 그게 뭐라고 하냐? 소 고삐를 바짝 쥐어들고 말이지. 이놈의 소를 확 잘라버려. 네가 소를 혓바닥을 잘라버리면 너무 집에 들어가서 뜯어먹지 않겠지. 그러니까 소가 혀가 잘렸으니 살았겠어 죽었겠어. 저거는 원망 품고 한 맺혀서 죽었다 이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야. 이게 소가 혓바닥이요, 이게 풀을 잡아서 뜯어요 얘가 혓바닥이. 근데 이게 없으면요 못 뜯어먹는 거야. 그리고 서로 이게 대세김질 할 때 그걸 계속 혓바닥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굶어서 죽으면서 원망하고 죽었다. 이 농부가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애가 낳기만 하면 어떻게 된 게 반년만 지나면 벙어리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은 그렇게 벙어리가 되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십수년 전에 소의 혀를 자른 과보로 자기가 자식들이 벙어리가 됐다는 과보를 말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전부 연기의 법칙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야. 왜? 표를 의식해서 그냥 잠깐 인기 영합주의로 명박이 아저씨가 해외에다가 버린 돈이 자원외교 해가지고 약 50조 원이래. 1조 원짜리를 3조 원에 사고 2조 원짜리를 5조 원에 사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말아먹고 손해를 나라에 끼친 게. 그래서 이건희보다 부자란 말이 있어. 돈을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그냥 짱박아 놔버리니까 흔적이 없어. 근데 인과법칙, 정말 요렇게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빼먹고 사기쳐버리면 그 죄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근데 인과법칙을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요. 절대로. 다스를 주식회사를 지가 세워놓고도 형님하고 자기 친구하고 막 이렇게 바지 사장들 앉혀놓고 횡령 배임 막 불법을 마구자구 저질러가지고 내 거 아니다고 해놓고 하던 말던 지금 여기 써진 대로 망식을 저지르고 업식을 저지르고 전식을 하고 이런 대승기실론으로 살지 왜 저렇게 사냐 그 말이야. 연기 법칙을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저렇게 못 산다. 소인배처럼 기종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불쌍하잖아. 고루고루 나눠 먹어야지 왜 지들만. 그래서 현대가 20년 동안 해외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10몇 개를 짓 동안 한국에다 하나도 안 지어버렸어. 확장을 안 해. 왜? 걔네들 연봉이 9천만 원인데 중국에다 지은 것만 해도 9분의 1이야 월급이. 베트남에다 하면 한 달에 월급 걔네들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한다고 막 일을 해. 일은 2배로 한대 우리나라보다. 그럼 우리나라 한 달에 1,000만씩 주고 누가 그 사람을 씁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알만 바닥바닥 받아먹지 왜 거위를 잡아먹어 버리냐고. 황금 거위를 잡아버리면 회사 망하면 저들도 망하는. 금호 타이어 지금도 해결 못 봐서 부도 처리로 해야만 된대. 왜냐하면 귀족 노조들이 절대 합의를 안 해준대. 이걸 보고 미쳤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야 망하든 말든 회사야 망하든 말든 쥐만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찌 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233페이지를 여세요. 233페이지 먼저 무명훈수 줄자 끄세요. 무명훈수 찾았어요? 무명훈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야. 그는 뭐요? 어리석다, 잘못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 판단했다. 그거를 자기 개인만 이득을 보고 남은 망해도 좋다 사기치고 등치고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들어가면은 망심훈습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훈습하죠. 훈련하고 연습을 한다. 이거요. 망심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망경계를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할 짓만 훈습하고 자빠졌다. 그 다음에 망경계훈습이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망령된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야. 이제 경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염법 훈습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무명훈습을 즐거이 하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것이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235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고 이제 십신, 십지, 십회양을 이제 손질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십신, 십행, 십주, 십지를 배워야 되니까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십신이 나와. 이것이 십신이죠. 그래서 이 대원을 발휘해서 이거를 닦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십심이 뭡니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되나. 첫째, 대승을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부지런히 기도해라. 수행해라. 그래야 바른 마음이 속에서 촥 일어난다.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가져야 같이 먹고 같이 살지. 염심이라고 그래. 염심은 불법승 계시천이라고 그래. 정말하자면은 불법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승의 마음을 다 거기다 둬. 그 다음에 계시야. 계는 말이요 5계 10계를 떡 지키고 시는 베풀시야 보시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염심에 저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대승의 마음을 키워. 이제 저렇게 키워야 돼. 소인배들이 지 때문에 100,000만 명의 손해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소인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의 말로 하면 선인선과 악인 악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만 명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나는 100,000만 명한테 사기당하고 등침을 당해야 되고 내가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한 다음에 빚잔치를 하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인생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차라리 한 사람한테 내가 사기치고 등쳐서 나중에 그놈하고 나하고 싸울지언정 100,000만 명을 사기쳐면 안 되는 거야. 어리석다 그래. 그래서 적당해야 되는데 바보 멍청이다. 그럼 셋째 정진심이야. 대승을 실천할 것 같으면 신심, 염심, 정진심 부천히 근면성실하게 기도도 하고 수양도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꺼졌어? 안 꺼졌죠? 큰일 나, 끄면. 모 보살이 이제 그 역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어떠냐 했더니, 그 아는 사업가 그 아줌마 사주를 봐주고 그 집에 가서 고사를 지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사주 보는 아줌마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방 차리고 그거 하다가 동토가 난 것 같다 해서 이제 가서 사주가 액살이 있다 이 핑계 대고 가서 돈 받고 해주고 왔는데 이제 골이 깨지기 시작한 거야. 신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 가서 이제 고랑고랑해.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낫지도 않고 병명도 없고 그래. 그런 거를 하고자 한다면 요렇게 아마 그래서 내가 기도 공덕을 가지고 다란이 공덕, 기도 공덕을 가지면 귀신이 왔다가도 간단 말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이나 지가 그걸 하고 싶으면 기도 공덕과 다란이 공덕을 가지고 그 업을 하면은 귀신이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집도 올 것이고 재수 없는 데는 더욱더 귀신이 붙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운이 있고 복이 있는 동안에는 그 벌점이 안 내려와. 다시 말하자면 이명바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운이 있고 복이 있는 동안은 버틴다. 그러니까 특검을 4번을 받았는데 다 무효 처리됐거든. 없다 그랬어. 이번에 이제 드디어 연코칠대로 걸리거든. 그럼 뭐냐? 운과 복이 다 됐을 때 벌점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당장은 내가 뭐가 이렇게 풀어지고 돈도 먹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때가 돼서 천벌 받을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이게 벌점이 떨어오니 이걸 생각을 해서 그를 이왕에 내가 이런 어떤 재주를 부리고 살 것 같으면 그 기도 공덕도 쌓아놓고 다란이 공덕도 쌓아놓고 이런 쥐가 그걸 영업 뛰려면 그것도 해야지.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요. 자, 기술 가지는 게 첫 번째겠지만 기술 밑에 갖춰야 될 게 기도 공덕, 다란이 공덕을 무조건 가지고 남을 봐주고 싶으면 이런 실력을 갖고 해라. 왜? 안 그러면 상대방이 내 앞에 딱 앉아있을 순간부터 이 사람이 우리가 문상만 가면은 그 문상살이 귀신살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딱 내 앞에 앉아서 상담하려고 앉으면 이 사람이 귀신 붙어 있고 이 사람이 재수 없으면요 나한테 살살살살 들어와. 그게 들어와요. 전염돼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막 책만 보고 해석하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첫째 조건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상대방을 정법으로 인생을 풀어지도록 정법으로 기도하도록 이 두 가지를 길 안내할 수 있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불교대학이라는 코스를 힘들게 누가 왜 그 귀찮고 그걸 나오냐.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법칙성을 가르쳐 주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재수없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 무조건 천도제, 무조건 고사, 무조건 굿 하자고 해서 재수가 확 좋아질 것처럼
사기치고 중치지 마라. 선인성과 악인악과로 풀어져 나와야지. 그럼 뭐요? 대승신심을 일으키고 대승염심을 일으키고 대승정진심을 해서 운명이 바깥으로 살살 노력을 해야 이 사람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소승, 네가 소인배처럼 인생을 살아서 재수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복을 짓고 대승으로 착한 마음, 착한 마음씨, 착한 행동, 착한 말 이렇게 공덕 지어서 서서히 나쁜 업과 나쁜 소인배에서 대승으로 건너가도록 야, 너 한 달 기도하면서 대승으로 요 십심 닦아봐. 그러고 나서 너가 생각을 해봐. 잘 살아왔는가? 이렇게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된다. 는 거요. 무엇을 그렇게 살았다고 안 살았다고? 응? 정심이에요. 정심. 정심이라고 하면 팔정도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른 도로 바른 마음, 정의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나를 돌아보라. 대승이야. 그것도 일반적으로 내가 욕심 부리는 것까지도 여기서는 안 돼. 대승이야. 인생은 어떻게든지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이요. 그 요새는 복지관 작년부하고 다른 게 올해는 내가 초하루 때마다 복지관에 십시일반 도읍시다 하고 돈을 내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렇게 지금 거두거든. 초하루 때마다. 그래서 지장제일라도 했는데 가차없이 나는 그걸 갖다가 복지관에 기부해버려. 나부터 그냥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대승의 마음이야. 대승의 마음, 대승의 행동 정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해심이야. 해심. 이 지혜의 마음이다 이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닦아서 공심을 얻어야 돼. 그게 뭐냐? 부지런히 이렇게 공부를 배워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승 인생을 살게 코치해 줄 줄 알면서 책을 보는 것은 괜찮으나 대승 이런 과정들을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책을 보고서 막 고사 지냅시다 해서 돈 1,000만 원 받아먹고 500 받아먹고 재수 좋아? 재수 없지. 그러고도 청기 누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 받을 때 안 받고 그때 사업을 해보면 쫄딱 망했어야 되는데 안 투자 안 하고 이 사람이 억울해서 이 벌 받을 때를 피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쫄딱 망할 때 와서 그 가부를 받으면 복리 이자를 쳐서 다음번에 가부를 받아야 돼. 이자부터. 아이 저렇게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아니 소 혓바닥 잘랐더니 그 자기 당대 자식들 3명이 다 벙어리 되어버렸잖아. 그렇지. 쥐는 소 한 마리만 소 잘랐지만은 쥐는 자식 3명 다 벙어리 되어버렸잖아. 복리이자지 그러면.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망우산의 터신과 부처님 신과 이게 합의가 돼서 내가 조계사를 가잖아. 그러면 저쪽에 있는 조계사의 신이 서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경우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봐줘. 그런데 딱 보니까 양다리 걸치고 경우가 없다 싶으면 저쪽 신이 흔들어 버려. 또 여기 신이 흔들어 버려. 그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을 탈 때에는 거기에 산신이 있어. 근데 그 산신이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든다.
배탈나게 만들어버리고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 등산하는데요 5시간 7시간 타면은 그 터신이 딱 들어서기 전에 이미 알아버려. 저게 이렇게 다니는 게 경우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문턱에서 벌을 줘버려. 그러면 다른 때에 5시간 7시간 올라갈 때 그 정상적으로 가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든지는 지가 마음인지를 삐딱하게 쓰고 경우 없게 써서 그 봉정암 신 같은 분들은 흔들어 버려 그냥. 너 그따구로 마음씨 쓰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 그러고 욕밥을. 그러면 보통 때 한 대여섯 배. 왜 이렇게 다리가 무겁고 왜 그렇게 짐은 무겁고 왜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바로 그거야. 흔들어 버려 그냥. 그런데 가면은 왜냐면 싸가지 없는 놈 예편내네 그러고 흔들어 버려. 등산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본가집을 잘하고 시댁을 잘하는 것은 모양이 맞는데 본가와 시가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본가 시가가 아니라 안희정처럼 본처는 그냥 내비둬버리고 엉뚱한 2년 전년 꽂고 잡년 다 건드리려고 자꾸 이래버리니까 그냥 확 엎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것처럼 똑같이 그리 돼버려.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려고 갔는데 재수가 허벌나게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절대 경우 있게 다니는 것은 괜찮아. 나 여기 본래 이렇게 다니고 그쪽에 신한테 뭐라 그래야 돼? 예, 잠시 내가 그 공을 빌려 왔을 뿐이지 내 본 근거지에 망우산신하나 부처님한테 내가 이렇게 배신 때리는 짓은 아닙니다. 예, 잠시 이 공을 도와주십사 하고 내가 기도차 온 거지. 근데 거기 중심으로 다녀버리고 이쪽을 소홀히 하잖아. 그러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흔들어 버려. 그쪽 터시에서 흔들어 버리고 여기 터시에서 흔들어 버려. 거기 가도 재수 없고 여기서도 재수 없고 이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회심이야. 지혜롭게 다녀야 지혜롭게.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 하느냐, 양쪽 다 버림받는다 해. 그러니까 누구 말도 지 가정 하나 똑바로 못 지키면서 외도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되면은 안 봐버려 그냥. 그러면 또 이제 양쪽에서 밀어버려. 여기서 그러면 당신 그 단골로 다니면 그거 다니셔. 이제 여기서 나 신경 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거기서 버리는 사람은 왜 나한테 보내? 나도 몰라? 이래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 그게 이제 눈을 떠야 돼. 그것이 저 신들의 세계에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멍청이야, 멍청이. 그러니까, 지조를 지킬지 모르는 예편내는 매우 고생해도 싸. 그 이제 이산저산 등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차 잘못해서 이절저절 이스님 저스님 다녀버리면 이제 이게 이 터신이 여 부처님이 그냥 흔들어 버려. 그런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돼. 이게 사람이 처신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계심이야. 6번째, 신구이가 똑바로 그 복 있게 하고 덕 있게 해야 된다. 경조사를 잘못했을 때는 혼내키려고 머리 아프게 하고 그래. 회양심이야. 그래서 자기가 중심을 둬서 회양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방향을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8번째는 호법심이야. 정법을 지키고자 하고 바르게 대승을 잘 지키고자 하고 의리를 지켜야 돼. 대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소심 가지고 대승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사심을 버려야 돼. 9째, 원심이야. 네? 그래서
그 올바른 대승의 원을 가져야 되느니라. 그래서 화엄경 이생한품 보살 영락 번호경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대승원은 가졌소 안 가졌소? 왜? 무엇 때문에? 마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기초적으로 요거요. 공자가 나이 순서대로 그 가르쳐 준 말이 있으니, 첫째, 15세에 지학하고라고 하니,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이래. 그러게 증마자면은 나이가 15이 될 때에 자기가 전공으로 공부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느 과가 맞아, 어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10유오이에 지우학하고라고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부의 뜻을 두었다 하는 거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이 길이 열린다는 것이요. 그러면 30에 이립하고, 30에 이립하고. 이게 뭐냐? 30에 사람이 사상의 뚜렷이 서야 된다는, 자기 불교 철학이나 유교 철학이나 이것들이 다 이렇게 내재돼서 중립이 이렇게 뿌리가 반듯하게 서야 돼. 사상이 이랬다 저랬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데 애들이 갔다 와서는 어디 꼭 양놈들처럼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그 비싼 돈 줘가면서 유학을 갔다 오는데 바지는 허리 엉덩이다 딱 걸치고 무슨 뭐 허리 이상한 거 하고 뭐 손을 이래 갖고 다니고 그 발음도 이상하게 뭐 그래 쇼 이래 삼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사고 방식이 양놈이다. 히피 문화를 가지고 무슨 흑인 문화를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30의 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스님 앞인데도 뭐 다리 의찰지를 모르고 뭐 스님한테 인상 쓰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30의 이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 어른 앞에 경우 있게 잠깐 고 5분도 못 앉아, 1분도 못 앉아서 막 우찰지를 몰라. 그냥 버르장머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뭐 이래. 그럼 뭐 이립이 안 됐다. 처세가 됐던 사상이 됐던 30이 되면은 반듯한 상강오륜의 인의예지신의 규칙성들이 마음에 딱 규칙이 잡혀 있어야 돼. 사상이 정립이 돼야 된다. 뜻이 서버렸어. 어떤 뜻? 현재 살아가는 인생을 뜻을 딱 세워서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아, 나는 직장으로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가정 차리고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돼 버려야 돼. 근데 이거 우왕좌왕, 취직했다가 티 나오고 상사했다가 티 망하고 막 이래저래 왔다 갔다 이립이 안 된 것이다. 자, 40의 부록이야. 논어위정편의 40의 이 부록을 해야 된다. 요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것은. 그러면 이제 저때 나이 되면요 속지 않아야 돼.
안정이 돼야 돼요. 40이 됐는데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 남자 봤다 저 남자 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40이 지났는데. 그래서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인생의 중심이 혹하게 잡혀서 혹하지 않는다. 따박따박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40에 해야 할 저세다. 만약에 이 나이 때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요. 자, 50에 지 천명하고 이래. 50세에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길을 알았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와 운명을 다 이제는 이게 50이 되면요 옛날 나이로는 정말 이제 저 하늘에서 웰컴 열 프리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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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의 뜻을 빨리 알아서 이제 세상의 뜻을 좀 이름 좀 날리는 인생을 살고 세상에 착한 일 좀 하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명에 맞춰서 살아라 한 거예요. 나이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는 다들 50이 넘었지. 좋다까지 거 넘어가자 그러면. 그래서 나이 60에 이순하고 이래. 그게 기자입니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귀가 순하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우가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여유 있게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게 이놈아 너는 그렇게 살면 쫄딱 망할 거다 이놈아. 그리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겠구나. 이미 이제 도사가 돼 가지고요 사려와 판단이 분명해서 도사가 돼 앉아 있어야 돼. 사려와 판단이. 그래서 뭐라고 듣든지 화낼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욕하면 나도 노망 났네. 나라가 망할까 걱정하는 이것도 이순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전봇대로 귓구멍을 쑤시던 이를 쑤시던 나라를 말아먹던 좀 저거 이렇게 기가 순하다는 것은요 여유 있게 바라봐 준다는 뜻이거든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다 포용해주고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주면서 좋게 얘기를 해줄 뿐이지 막 이렇게 막 내정 간섭하듯이 이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이제 60 되신 분은 이렇게 됐나 몰라. 여유가 그래서 요게 70이요. 예, 70세에 종심소욕 불육으라 이래. 그러니까 뜻대로 행해도 경우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종심소욕 불육으라. 70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처신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씨를 써지더라 하는 거요. 근데 70이 됐는데도 남 민망한 짓만 하고 경우 없는 짓만 하고 까칠하게 하고 동네방네 밉상할 말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요. 70에 종심소욕 불육으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남들한테 지탄받지 않냐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70살이 됐는데 설마 바람 피겠어 안희정이? 70에? 와 노랑신문 나겠네. 이윤택이
아이, 그 사람은 15년 전부터 그 지랄을 했어. 지금이나 허옇지 15년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무수한 여자를 그렇게 건드서 지금 말 안 한 여자는 더 많대. 지금 나타난 것만 16명인가 그렇고. 근데 그동안에 억울하고 분해 죽으려는 여자는 더 많아. 아니, 김기덕과 조재현은 또 어떡하? 돌아가면서 놓고 나면서 덤벼들었다는데, 뭐, 그 매니저까지. 세 사람이, 한 방에 여배우 방해를 찾고 놓고 서로 덮쳤다는 거야. 서로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거를 또 서로 얘기를 한대요. 와, 저기, 그, 김기덕, 영화 감독만 주냐? 나도 주라. 뭐 이러자고. 왜 조재현 영화 배우만 주냐? 나도 주라. 그러고. 이럴 때 돌아가면서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류거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도 경우 없는 짓은 안 해지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류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70돼서 이렇게 뜻대로 행해도 전혀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70에 고희라고 그러고 60이 뭐라고? 하갑이란 61세 60의 해갑인데 61세가 화갑이요. 화갑 알아놓으셔야 돼. 화갑이라고 그러고 62세의 진갑이라고 그래야 돼. 진갑은 이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칠순 그 다음에 70에 고희라고 그래야 돼. 고희.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럼 71세는 망팔이라고 그래. 80을 바라본다 해서 망팔이라고 그래. 요 단어 잊으시면 안 돼. 77세는 희수라고 그래. 77세는 기쁠 희자 수명소자 수명장수 다 했다 이런 거요. 그 80세는 산수라고 그래. 그래서 우산산자라고 해서 뭐라 하나 수명을 뭐 다 살았다. 81세는 망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71세는 망팔이라고 그러면 81세는 망구라고 한다는 것이요. 알아놓으세요. 네, 90을 바라본다 해서 81세를 망구라고 그래. 88세는 미수라고 그래. 네, 쌀미자 88이 합쳐져서 미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주 뭐 쌀처럼 많이 살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90세는 졸수야. 졸수. 도대체 99세는 왜 졸수가 됐나? 졸업한다 이 말인가 본데. 근데 이제 이 91세는 망백이요. 또 이제 100을 바라본대. 지금 망백 바라보신 분 있을까? 99세는 백수야 이제. 한획이 모자란다 해서 흰백자래. 100백자가 아니라 99세. 100세를 뭐라 하느냐? 상수라고 그래. 상수. 최상중하 중에 최상으로 살았다. 이야. 산수 80? 예, 내년에 산수. 이야. 네. 이야, 아니 80에 귀가 다 들리고 말을 하니 복도 많어. 저 아주 이빨 다녀 이빨이에요. 오만 못 살아. 저는 항상 행복해요. 즐겁고. 못 살아.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가까이서 풀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당장 요런 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요것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집안꼴이 이게 뭐야 이러고 있을 때 그래 결정해서 긍정 부정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정적인 표현은 누군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고 확 받아쳐 버리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당신이 바빴나 보군요. 요새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다가 내가 잠깐 늦었어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또 긍정으로 답이 온다는 시댁에 일 좀 해드리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부정적인 표현은 뭐라고 시댁에 일 좀 해드린다라고 대답하니까 부정적인 표현 남자는 당신 집안 다 그렇지 한심하게 요렇게 던져. 그러니까 남자도 요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여자도 부정적인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부터 고쳐라. 이거부터 다시 친구 딸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부정적인 표현 삼류 대학 들어간 애도 있는데 자숙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팍 쏴붙였어요. 그래서 매몰차고 비꼬는 식으로 받아주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친구한테 대답을 했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 입장에서 야, 기쁘겠다,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대승이라는 게 한 발에 잘 안 넘어가죠. 그냥 순간적으로 배알이 확 걸려가지고 그냥 이씨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걸 집에 와갖고 딸내미한테 야, 나는 공부도 못하고 옆에 저희는 서울대 갔다 너 뭐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또 괜히 그거다 괜히 지가 화난 걸 자식한테 남편한테 당신 닮아갖고 머리가 돌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지 닮았다 안 하고 이게 당신은 글을 읽어보고 이것도 책이라고 쓰냐? 이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나도 해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 나누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살아시듯이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콕 찔르더라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야구 글러브를 끼고 탁 던지면 돌을 던지든 공을 던지든 말을 던지든 싹 받아갖고 싹 옆으로 내려놓고 예쁜 거를 이렇게 다 꺼내. 그러면은 그거 안 쉽겠지. 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어. 그러라고 만난 것이 부부인데 사람이 완벽하면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좀 까칠하니까 내가 옆에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양반 좀 부족한 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난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근다고 해서 너무 기살려줘도 또 문제는 문제겠지만 이게 기술이 자꾸 들어가줘야 돼요. 기술을. 그래서 돌렸다가 놨다가 돌렸다 놨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면 잔소리 한다고 해서 당신은 말이야 말이 많아서 탈이야 요렇게 부정적인 표현. 그러면 긍정적인 건 뭐요? 내가 문제서 있어서 그랬겠지 미안 한꺼번에 못해서 못 고치지만 내가 노력할게 이렇게 서로. 부인이 인욕이란 성공의 어머니야. 이게요 재밌는 것은 남자는 어린애 하나 더 키운다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면 꼭 애들 갖고 결국은 남자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거 속 많이 세게서 미안해 이렇게 이제 기고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일본 여자들은 그런다는 것만
하도 남자가 갑질해서 속상해갖고 이제 나이 들면 항원 이혼을 퇴직금이고 뭐고 다 몽땅 챙겨갖고 나가 있어 그놈아. 그러고 그 돈으로 자기는 재밌게 살고 이게 왜 근데 남자는 이제 그 이혼하면 반 죽는다네. 왜 그러냐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이 빨래도 잘 못하니까 반 바보처럼 살아버린대.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복수한다 이런다는데 그것도 모양이 모양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증장염 훈숙, 증장취 훈숙.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연기 법칙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처발심 자격문 초하루 때 법문했는데 그것을 지범계차라고 하는 건 사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그 밑에 뿌리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개를 받아서라고 해요. 살도운망주라죠.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살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자식에게 말로 이렇게 쏴붙이는데 그때 마음에 콕 하고 찔려서 상처받은 것을 살생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됐으니까 그 마음은 찔렸어 지금.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보지계열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절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라.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려고 해라. 살생하지 말아요. 능지라는 거예요. 능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하는 건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가 계율을 침범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긍정으로만 대해주면은 이게 또 올라타고 또 막 나가버려 또.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1명 간세음 보살도 역시 여기 보면은 화내는 모습이 있어요. 진상의 삼면이 있다 이렇게. 요게 성난 모습이 얼굴이 3개야. 얼굴이 11개인데 그 중에 화난 모습이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냐? 잘못 가고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어떨 때 자상이냐, 자비로운 상이 3면이 있느냐 하면은 고통만 있고 즐거움이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도록 자비롭게 이끌어준다. 자비롭게.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표현이죠. 둘째,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중생을 복과 지혜를 쌓게 가르쳐주면서 자비롭게 이끌어준다. 이래. 그게 긍정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데서 즐거움으로 나가게 해주고, 복 있고 지혜롭게. 지혜는 있지만 통달하지 못한 사람을 자비롭게 통달하게 이끌어주고, 요것이 첫 번째 긍정의 기술이다 하는 거요. 내가 이건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 진상의 3가지의 경우는 뭐냐 하면, 고통스러운 과보를 떠나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고통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무당한테 구술했는데 재수가 더 좋으려고 했는데 재수가 더 없어져 버렸어. 사기당하고 등침을 당했어. 뭐 보증 잘못 쓰고 돈 빌려갖고 욕심부리다가 더 망해버렸어. 이것이 12명 간세음 보살은 첫 번째, 왜 멍청한 짓을 해서라고 혼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낸다는 거예요. 자식이 남의 밭에서 도둑질하고, 예? 남의 밭에서 말이지 그 경호 없는 짓을 해서 사고 치니까 혼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교도소 간다라고 지금. 둘째는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착한 원인을 지을 줄 몰라. 잘 살고 싶은데 바보 같은 게 놀고 먹고 하는 건 좋아하면서 돈 벌고 노력하는 건 다 하기 싫어해. 이런 것이 어딨어. 뭐 그럼 공짜로 세상에 잘 살아지냐 이 말이야. 그냥 혼내는 거야. 벌면서 쓰려고 하지. 이 멍청아 혼내는. 간세음 보살도 요렇게 얘기를 하신다. 세 번째,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안 살고 멍청이처럼 살아. 그러면 적정한 이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잔소리 할 때는 하면서 긍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미경인가 어쩌다 어른에서 보니까 저거 아들이 음악을 좋아해갖고 악보도 모르면서 그냥 그 한 곡만 잘 쳐갖고 예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1년 반 만에 그만둬버렸잖아. 자퇴를 했는데 요는 인생이 망가졌고 애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잔소리하지 않고 야 새로 시작하면 돼. 새로 시작하면 돼. 이게 달래고 잘해주니까 어느 시점쯤 이게 돌아서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바를 뭐 한 1년 했다나. 근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건 또 무엇을 이 지금 수업 중인데 하여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무소를 또 누가 비워놓고 어디 갔나? 사무장 없어? 올라가, 저 들어가 봐. 저 누구 손님 왔는데 왜 있어? 누가 있어? 왜 근데 내다보고 난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세음 보살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침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른 길로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 욕도 하고 그 계율을 어긴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락 계율이야. 그래서 10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처님 당시도 어쩔 수 없이 허락 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양실조 걸려 죽었는데 고기 먹지 말라는 단어가 없어요. 계율 율장에 십계명을 불교의 십계명을 보면 고기 먹지 말라는 단어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가뭄 들고 가난한데 일반 사람도 굶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허락 계율이라고 얻어먹는데 남방 불교 가면요 고기가 막 자동으로 나와. 그냥 이렇게 남은 고기 주지 마세요. 골라서 이렇게 당신들이 밥 먹는 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덜어주기 때문에 반찬도 그대로 덜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 계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담배 스님한테 딱 드리는 게 또 고기는 또 그것이 허가가 되고 계율에 고기 먹지 말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스님들이 그냥 고기 막 뜯어 먹어. 맛있다 하고 막 난리야. 허락 계율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너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조장식은 왜 생기냐 하면은 사자가 이제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에나도 먹고 독수리가 뜯어먹어.
왜냐하면 독수리는 또 이상하게 이거 뜯어 먹고 난 걸 먹어야 걔네들이 먹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독수리를 우리 동물에 넣고 거기다가 고기를 던져주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동물원 관리인이 사자가 먹고 나면 뼈다구를 넣어주니까 그렇게 잘 먹더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자나 늑대들이 먹고 난 거기에 균이 묻어 있대요. 소화액이. 그래서 침이 묻은 거 그걸 먹어야 독수리를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늘 적당히 먹고 살 좀 있는 걸 준대, 독수리를. 그런데 독수리가 그걸 뜯어먹고 나면 뼈다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갖다가 나물 푸성기 넣고 푹 구우면 공국이 되는 거야. 그거를 먹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반은 이제 그 술병이 들었는데 절에 들어왔어. 그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뭐 허락 계율, 그러면 잠시 계율을 내려놓고 나가서 천천히 줄여서 술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 공부 시작해라. 허락 계율. 그러니까 심각하게 어려울 때는 잠시 이렇게 허락한 다음에 다시 점점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는 지지작범이야. 예, 이거는 미리 지자예요. 미리 지킨다,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이윤택이 연극 감독이 덮치고 자꾸 너 안마해 이렇게 자꾸 하고 안 하면 뭐 퇴장시키고 뭐 일찍이 그런 줄 알면 그 옆에 안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연극하고 싶어갖고 거기서 그냥 성폭행을 당해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C라는 영화 배우 여자가 김기덕이 놓고해서 덮치고 조재현이 들어와서 덮치고 이 조재현이 뭐냐 시다는 놈 뭐라고 그래 그걸 매니저도 와서 덮치려고 난리로 옷을 찢어 제끼고 도망쳤다는데 그러면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지. 딱 놓고 할 때 눈치채고 이 집은 되는 집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이걸 뭐 지지작범이다 그래. 미리 막았어야지. 안 가야지. 그리고 안희정이 옆에 비서 하지 말았어야지. 딱 눈치채고 바로. 왜? 걔가 이제 질투에 미쳐서 나는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나만 바라봐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저 여자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아 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인생 망쳤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지지작범이야. 지지작범. 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다가 간통당하고 욕보냐. 지가 설레발을 떨어서 신세 망쳤다는 거예요. 지지작범이다. 예를 들어서 노조 귀족이 GM을 망하게 해놓고 아직도 계속 그건 유지하고 너들만 개혁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지작범이야. 그냥 자기들이 융통성 있게 월급 주시오, 동결하고 이래 지지작범. 왜냐 회사 망하게 하고는 저거들 밖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사 모든 인생이 그런 거요. 부인이 남편을 넘어 잡아버려도 문제고 남편도 부인을 넘어 잡아버려도 문제고. 왜? 지지작범이야. 사전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 왜 밖으로 쭉 확 엎어버리면 서로 둘 다 망하는 거야. 왜 지지작범을 못하느냐? 그거야. 이걸 보고 소통의 4가지 기술이라 한다는 거예요. 살도음망주도 융통성 있게 지키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래서 흥국이가 그래 성폭행했다며. 근데 흥국이는 눈 떠보니까 가인에는 저 침대에 있고 자기는 소파에서 잤다 이러는데 여자는 자기가 보니까 흥국이 옆에 있다 이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지작범이 안 된 거야. 주말하면은 적당히 마시고
여자가 돼갖고 왜 일부러 그걸 버티고 있어, 술 먹고. 취하도록. 아, 그러기 때문에 또. 아니, 근데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쌍방과실이다 하는 거요. 흥국이 쟤도, 날름날름 거렸으니까 좋아하니까 지도 그 늦게까지 같이 퍼먹어주고 그 사고 친 거고, 여자도 돈 욕심 나니까 그 옆에 붙어서 어떻게 좀 날름거렸던 거고, 피차 일반이야. 그런데 피해는 이제 흥국이가 어머 대박 썼지. 이제 걔는 이제 쨍하고 했을 날이 아니라 쫑하고 정칠 날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규칙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승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칠순의 종심소요 불류구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전혀 저런 것들에 걸림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60이 넘으면 점잖해질까? 안 그래요? 70이 넘었잖아. 그래요? 네. 고은이도 끝났지? 시인. 그 주책. 남자는 집 있잖아, 볏집 한 단만 들 수 있는 힘이 한데. 정말로? 예. 에이, 뻥치지 마셔. 아니, 좋다고 이렇게 더듬고는 허겄지만, 실제로는 우리 어릴 때 동네에 하는 말은, 삽자른만 들어도, 예, 덤벼 들기는 하지만, 별 볼 일 없다 그래. 그거 보고. 약한 사람은. 저 누구야, 고부, 사유하고, 장인? 둘이서 먹는 거 시합하는데 서로 그 음식 좋은 거, 고래고기인가 뭔가 그거 하는데 부인이 그러더만 사유 많이 먹소 이러더니,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나는 왜? 그러니까, 당신은 먹어도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눈치 보이던데 뭘 그래. 아니요, 공부하면서 텔레비전 들어. 저렇게 참말로.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말이 속이 다 비쳐 보이더라니까. 마누라가, 당신은 좋은 거 먹어야 소용없잖아. 이게 사이나 먹자고 이렇게 딸 생각해서 대놓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양반이 말도 못하고 얼굴 뻘겋 이러고더만은. 아니에요, 요즘 80살 돼도 다 해요. 다. 70세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제가 농담을 잘못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결론 지고 말자. 할아버지가 80몇 먹고 80년 죽인다고 그랬잖아. 관세음보살, 고만 관세음보살 거기까지만. 요게 제가 그 1지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10지까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닦으면 되는지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 안 보이라고 한 거야. 스님, 대선 기실로 가르친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잘 보여도 나는 몰라. 한문이라서 하나. 아이, 그러지. 나는 암만. 언니는 진짜 좋다. 그래서 1지는 여기 보면 보시하고 연결이 돼. 2지는 여기 지기하고 연결이 되고, 요렇게 해서 요게 십바람이요. 십지하고 십바람이라고 연결을 해놨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이 비밀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